안녕하십니까. 시설취업TV 태평입니다. 오늘은, 그저께 제가 올렸던 거, 연이어서, 아직 못다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주택관리사와 전기기능사, 그것을 계속 연이어서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하고 이제 만나서 술을 한잔 하고 오다가 옛날에 같이 이제 공부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주택관리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그, 그, 그 형님이 근무했던 아파트가 그러니까 오늘 만난 분이 아니고 이제 그, 그 과거에 같이 공부했던 그분의 이제 근황을 이제 들었어요. 이제 우연히. 근데 그분이 최근에 아파트 서대문 쪽에 뭐 아파트에서 격리가 횡령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뉴스를 뒤져봤더니 5년간에 걸쳐서 한 10억 정도를 격리가 횡령을 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관리소장님 그 형님이 이제 근무하셨는데 이제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격리가 은행에서 그 아파트 명의로 통장이 된 거에서 이제 돈을 인출을 하려면 관리소장님 도장도 들어가고 동대표 회장님 도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원래 그 아파트 통장에는 보통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의 도장이 뭐 인감증명으로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그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절대 출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격리 사고가 나면은 어차피 그 도장 찍은 사람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관리 감독을 못한 도의적 법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일단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관리감독 소홀로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새로운 동대표를 이제 꾸린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그것도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면 관리회사에서 관리소장한테 구상권을 또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기존의 그 동대표 회의에도 또 소송을 걸겠죠. 신임 동대표 회의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 자기가 그 단지 관리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일정 부분을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흔하진 않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물론 그 책임은 관리가 화재 안전 관리자로 한 사람이 제1차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래도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 관리소장이기 때문에 또 뭐 하여튼 어떤 도의적이든 어쨌든 뭐 진술도 해야 되고 머리가 아파요. 예. 또 동대표회의에 또 해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뭐 음독 자살한다 뭐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전유 부분에서 자살을 한 거니까. 그러나 뭐 여기서 옥상에 가서 떨어져서 죽었다. 또는 뭐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저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었어도 또 경찰한테 진술을 해야 되고 또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소방법상 옥상은 닫아놓게 평상시에 닫아놓고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만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또 관리 소홀이야. 또 저기 일정 부분 또 책임이 또 따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많아요. 그저께 방송 때 얘기한 때도 있지만, 미끄러졌다. 저기 뭐 동절기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졌다. 그럼 찾아오신다니까. 그 저 다친 분들이. 그러면 그 뭐 그런 상해 보험을 그래서 많이 들기도 하는데 또 못 든 데도 있어.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몇 그것도 뭐 저기 뭐 고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머리가 아픈 게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또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나도 또 머리 아프고 하여튼 뭐 또 교통사고로 해서 어린애들 또 죽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뭐 뉴스에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관료소장은 그냥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료소장이 뭐 이렇게 딱 뭐 관리소장이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이나 뭐 저기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딱 저기 일률적으로 60이 되면 정년이다 이런 그 규정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60이 넘으신 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어 60 그저께 그때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주택관리사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를 자격증을 갖고 있던가 주택관리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뭐 예서 동대표 분들이 뭐 60 이하다 뭐 한 50대 40대다 요즘엔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소장하고 그 소장님을 이게 감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어, 나이 60 넘으신 소장님들은 주로 60이 넘으신 동대표분들이 뭐 그분들이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나이가 그 좀 많으신 분들이 동대표를 구성하고 있는 데를 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공급이 많으니까 관리수장 공급이 많으니까 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골치 아픈데 그런 데를 갑니다. 그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로 보내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수장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한그 55살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뭐 주택관리사부로 취득을 해가지고 관리소장을 간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 시설 기사보다 급여가 작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500세대 관리소장은 55살에 만약에 55살 이후에 주택관리사부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 보는 보를 띄기 전까지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관리소장으로 가야 되는데 500세대 일단은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저기 대규모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겠죠. 많고 500세대 이하 되는 아파트가 그 이상 되는 아파트보다는 좀 적어요. 적은데 그 500세대 그 미만 아파트니까 일단 아파트 중에서 뭐 점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3분의 1이라고 치면은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장소가 저기 3분의 그 주택관리사보다는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공간 개수가 더 수량이 더 적어지겠죠. 그렇고 그것을 또 아파트도 이렇게 그 관리 경험이 좀 있어야 이렇게 그러한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그런 일이 봉착하면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멘붕에 빠지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진짜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데 전혀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잘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공급이 많은데 거기서 경력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무슨 뭐 굳이 뭐 경력 없는 사람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경력 없는 사람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급여를 후려치는 거죠. 언론 많으니 뭐 그리고 그래서 동대표에서 볼 때는 뭐 경력 뭐 이게 뭐 관리소장 하는 게 뭐 경력이 필요 있어? 그냥 뭐 자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하는데 그러면 어 급여 저기 적게 받아도 나 감수하겠다. 내 경력을 저기 주택관리사보를 뛸 수 있는 경력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스스로 저기 자기 급여를 깎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뭐 이게 도제 기간으로 생각하고 아주 뭐한 200에 줘 200 줘도 뭐 250을 줘도 나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와봐.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설 기사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전국 통계는 내진 않았지만 시설 기사 급여는 서울이 저기 비싸지가 않습니다. 서울이 싸요. 어디가 비싸냐? 신도시, 수도권 외곽, 거기가 좀 비쌉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왜 비싸냐면 신도시는 보통 한 뭐 280에서 300 사이로 지금 저기 현재 그 시설 설비기사 임금이 저기 형성돼 있는데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아파트 주변에 살고 계시는 그런 경력을 가졌다든가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그러니까 그 수요자가 적으니 공급자가 적으니까 임금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서울이 월급이 적어요. 서울은. 그리고 급여가 좀 비싸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일산 일산도 뭐 여전히 뭐 서울 외곽이니까 그다음에 뭐 지금 소래 그다음에 뭐 청라 그다음에 뭐 안성 이렇게 서울 외곽 도시 그런 데는 저 급여가 괜찮습니다. 서울이 좀 적어요. 소장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은 저 월급이 적어. 왜냐하면 공급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관리소장을 55세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일단 그 들어갈 때가 그게 저기 이제 그러니까 공급자가 굉장히 많고 즉 수요처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상대적으로 저임을 감수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관리회사한테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자원봉사 뭐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뭐 말하자면은 무보수 자원봉사와 마찬가지죠. 뭐 관리회사에서 뭐 계약을 따라갈 때 그 뭐 이렇게 도우미로 가지고 뭐 해서 뭐 저기 이렇게 뭐 영사기인가 뭐 이렇게 저기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쏴주는 거 이렇게 설치해주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워낙 그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그 뭐 무보수로 하던 거 보면 그 뭐 그것을 저기 내가 만약에 어떤 취직하기 위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무보수 봉사를 했다. 그래서 취직이 됐다. 그러면 만약 한 1년을 다녔다. 그러면은 실제로 1년 6개월을 다니면서 1년치 월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1년치 연금을 이게 급여를 연봉을 12로 나눠야 되는데 12가 아니라 18로 나누는 거겠죠. 이제 사실 그래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이 넘으면 아무래도 그 자기가 그 원래 의리인데 이제 병정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돼서 병정 그로까지 단계가 떨어져서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설은 자기가 좀 경력이 있으면 뭐 70살까지는 무난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체력이 된다 그러면 뭐 조그만 저 이제 우리 삼촌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우리 삼촌이 이번에 4월 달에 이제 잘렸어요. 왜 잘렸느냐? 우리 삼촌이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정기기능사 땄는데, 정기기능사 따는 것도 시간 엄청 걸렸어요. 원래 이제 문과생이죠. 문과생이지 뭐 공무원이 뭐 그런 거 해봤어. 그래서 근데 특히 남들보다 더 내가 볼 때는 저기 좀 지진아 같아. 그래서 한 2년 걸렸어요. 그 기능사 취득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답답하다.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그 학원 뭐 2차 볼 때 뭐 학원 선생님도 굉장히 답답했을 거야. 우리 삼촌한테. 뭐 우리 삼촌이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집에다가 베니아판 갖다 놓고 막 전기 기자재 갖다 놓고 막 학원에서 막 작업하고 또 집에 와서도 작업하고 미친 듯이 했다니까.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본 사람들 다 붙었는데 자기만 떨어졌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만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2년 걸렸어요. 2년. 그러니까 뭐 그 그냥 삼촌이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2년 더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뭐 좀 굼뜨다. 그리고 좀 기본이 없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또 나이도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렸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거기는 어디냐면 이제 조그만 빌딩. 그러니까 관리인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도 아니야. 경비는 있어. 근데 이제 격일제로 한 명씩 경비도 있고, 이제 격일제로 한 명씩 이렇게 그냥 관리인으로 다닌대요. 근데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엄청 편한 데래. 그래서 거기 다니시는데, 실제로 모든 시설에는 뭐 이렇게 뭐 주택관리사나 뭐 어떤 자격증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조그만 중소규모의 그 건물들, 그다음에 또 조그만 중소규모의 뭐 단독 아파트 같은 것, 또 하여튼 뭐 단독 레지던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어차피 기술직으로 들어갔으면 기술만 요구하지 기술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그 어떤 폭이 딱 정해져 있어요. 크지가 않다고. 그 스트레스 덜 받고, 급여도 제가 볼 때는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50 넘어가지고 무슨 뭐 급여 뭐 더 받는다고 뭐 50, 100 더 받는다고 해서 뭐 집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그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그냥 저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좀 뭐 쉬는 날 이렇게 뭐 한문을 서예를 배우던 뭐 등산을 하던 아니면 댄스 뭐 저기 카바레를 가던 자기가 좀 해보지 못했던 거 즐거운 그런 취미생활 하면서 사는 게 좋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씨발 힘들은, 시험도 힘들지, 취직도 힘들지, 대우도 힘들지, 그 다음에 오래 다니는 것도 힘들지.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은 상관없대. 그때도 얘기를 빨면 뭐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55세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40대 초반이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도 보시고, 주택관리사 소장하면서 또 전기 기능 전기 기사도 따시고, 그리고 소방도 따시고, 이런 자기 앞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55세쯤에 내가 족뱅이 쳐가지고 주택관리사를 따고, 그런 것은 정말 병신 중에 상병신 짓이다. 그거는 지극히 감정적인 인간이다. 지극히 유교적 질서에 매몰된 한심한 인간이다. 현대 사회가 볼 때는 병신 중에 상병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는 뭐 이것과 이제 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뭐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주택관리사만 갖고서 그 나이 60 넘어서 근무를 하면은 이런 점이 어렵고 또 나이 60 넘으면 더 이상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안 하고 차라리 경비를 하시던가 그런 분들 얘기를 좀 하면서 시간을 좀 한번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녹음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부에 뵙겠습니다.